장이 살아날 것 같으면서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지난주에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금요일 막바지에 휘청거리더니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부터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지난 방송에서 수출입 동향의 좋은 흐름을 근거로 수출 기업들에게 거는 기대를 이야기했었고요. 또 다른 지표는 바로 코스피 PBR입니다. PBR 1을 기준으로 그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힘을 받고 올라가곤 하는 한국 증시의 PBR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은 현재 PBR이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0.8대는 지난 25년간 몇 번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지는 부분은 최근 몇 년간 PBR 1도 쉽지가 않았던 저평가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 증시가 글로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중이고요. 오늘은 6개월 전에 개미지옥이라는 컨셉으로 개미들을 지옥으로 보낸 종목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구독자님들의 댓글 추천과 또 추가 제보로 인해서 영상이 두 편이나 나왔었고 참여도 또한 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지금 개미들을 지옥으로 보낸 종목들을 찾아보고 또 지난 방송 때 언급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에서 개미지옥 대장으로 임명된 종목은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 본주뿐만 아니라 카카오 계열사 전체가 다 개미지옥 탑 티어들이었고 카카오 계열사에 투자한 분들은 화병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6개월 전에 카카오는 본주뿐만 아니라 중복 상장된 모든 종목들이 부진을 했었는데 개미지옥 시즌 1 방송 날짜는 2024년 6월 중순이었습니다. 카카오는 방송 시점인 6월 21일에 43,150원을 기록했었고요. 전고점인 17만 3천 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매우 극단적으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개미지옥 대장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 뒤로 6개월이 지났고 과연 카카오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카카오의 현재 주가는 36,500원입니다. 지옥에 있을 때보다도 15% 정도 더 아래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 추가적으로 암울해지는 부분이다. 카카오가 특히 가슴이 아픈 이유는 원래 네이버랑 인터넷 섹터로 같이 묶이면서 주가도 역시 커플링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 같이 오르고 또 같이 떨어지는 식의 흐름이 있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네이버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6개월 전에 16만 7,600원이었고 현재는 20만 4천 원입니다. 네이버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18% 정도가 상승을 한 겁니다. 카카오랑 네이버는 주가 측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미 카카오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방송을 했고 또 다른 종목들로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 계열사들 주가만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반년 전에 21,400원에서 현재 21,100원으로 역시 추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도 2024년 6월 21일 기준으로 28,150원에서 현재는 26,450원으로 역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역시 25,550원에서 현재 주가 16,300원으로 큰 폭으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6개월 흐름을 보시면 역시 2,784에서 현재 2,490으로 11%가량 떨어진 기간이긴 합니다. 다만 카카오 계열사들은 납득이 좀 어려운 게 지수가 오를 때도 매우 큰 폭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지수가 주춤했다고 또 같이 떨어진다는 것은 확실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역시 개미 지옥의 대장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특히 네이버랑 디커플링 된 것이 카카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며 추가적으로 네이버의 외인 매수세를 보시면 매우 의미심장한데 지금 보이는 매수 행렬은 작년 11월 13일부터 1월 10일까지 외인들 매수 현황입니다. 지속적인 매수세의 이유는 무엇일까? 엔터주도 보겠습니다. 6개월 전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초상집 분위기였었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을 분통 터지게 했던 그 시기랑 겹치는 건데 F킬라에서 가장 강조했던 엔터사의 리스크는 바로 YG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블랙핑크 재계약 실패와 같은 주요 자산의 이탈 리스크입니다. YG 입장에서 보면은 수년간 투자를 해서 탑티어 아이돌로 성공적으로 키워냈는데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된 블랙핑크가 그냥 걸어서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례가 유독 블랙핑크만 그러했던 게 아니라 재계약에 실패하는 엔터사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엔터 섹터의 생리라는 겁니다. 빅뱅도 역시 더 이상 YG 소속이 아니고요.
결국 탑티어 아이돌로 키워낸다라고 해도 엔터사는 가장 큰 자산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리스크에 늘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YG는 이와 같은 리스크로 엄청난 주가 폭락을 거듭하였고 작년 6월 21일 기준 주가는 39,900원이었습니다. 9월까지 더 폭락을 해서 저점 29,950원을 찍고 이제는 반등을 해서 현재 주가 47,000원이 되었습니다. YG의 전고점은 2023년 6월 2일로 97,000원이었고요.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51%를 기록하고 있긴 하나 지난 6개월 전 방송 때보다는 다행히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JYP도 보겠습니다. 박진영이 슈카코믹스 등의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해서 JYP 주식 추천을 했던 것을 F킬라에서도 문제 삼았던 적이 있었는데 박진영이 방송에 나와서 추천을 했던 2023년 11월 당시에 JYP 주가는 93,300원 부근이었고 그래프를 보시면 박진영의 방송 이후로 반등을 시도했다가 그대로 무너져서 43,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때가 엔터주들의 저점인 2024년 9월이었고요. 그 뒤로는 반등을 하여 현재 주가는 78,000원입니다. 박진영이 추천했던 당시의 가격 93,300원 부근까지 도달하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가 관전 포인트고요. 물론 박진영은 추천 당시에도 길게 보고 투자하라고 말했었고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매수 추천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엔터주의 악재는 대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 다시 반등을 노리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어쨌든 엔터주는 이제는 개미 지옥주에서는 열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엔터주에서도 유독 문제가 산적해 있고 해결될 기미조차 안 보이는 종목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미니진과의 소송전이 막을 올렸고요. 어떻게 진흙탕 싸움이 되어 가는지의 과정을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댓글창에서는 미니진과 방시혁의 대결 구도를 떠나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따로 있었는데 바로 방시혁이 보호예수 기간 동안에 사모펀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4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매우 치열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획 사모펀드라는 부분에서 방시혁의 완벽한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엄연히 시장에는 보호예수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보호예수의 취지가 대주주로 하여금 이 기간 동안엔 주식을 빼지 말라라는 강제성을 띤 룰인 것인데 그 기간에 사모펀드가 하이브 주식을 매도하였고 수익금의 일부인 4천억 원을 방시혁의 주머니로 인마이 포켓을 한 부분은 물론 우회적이긴 하나 법의 취지에 있어서 반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만큼은 미니진이든 하이브든 누구 편이냐랑은 상관없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일으킨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어떤 분들은 이미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라는 식으로 댓글로 이야기를 하셔서 근거 자료 링크를 부탁드렸는데 링크를 걸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지난 6개월 전 방송 당시에 20만 2,500원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소폭 상승한 21만 4천원이고요. 하이브 역시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 SM이 좀 특이한데 SM은 2024년 9월에 다른 엔터주들과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6개월 전 주가 79,500원에 비하면 그에 못 미치는 현재 주가 72,000원을 기록하고 있고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SM만이 엔터주 중에서 6개월 전 주가에 비해 더 낮은 주가를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도 대주주인 카카오의 어두운 그림자가 SM에 드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만이 칭찬받아야 마땅한 창업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인의식을 가진 창업자는 쫓겨났고 그 자리를 종이장사로 돈 버는 게 전략인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과연 기업 내실이 잘 다져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6개월 전에 비해 유일하게 하락한 SM의 방향 또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엔터주들은 개미 지옥에서는 열애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장이 바뀔 때가 된 것이 아닌가. 2차 전지 섹터는 카카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종목들보다 훨씬 더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6개월 전에도 개미 지옥이었고 개미 지옥의 왕은 어쩌면 2차 전지와 삼성전자일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전기차 테마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딱 두 종목인데 하나는 미장의 테슬라고 또 하나는 국장의 LG화학입니다. 두 회사 모두 다 크게 보면 전기차 테마라고 할 수 있지만 흐름은 너무나도 달랐다. 참고로 테슬라는 400달러 위로 올라갔었고
43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2021년 11월의 전고점을 깨버린 상황이고요. 저도 테슬라 지분의 일부를 400달러 위에서 차익 실현하였습니다. F킬라에서도 테슬라 관련 영상을 여러 편 만들었었고요. 평단은 150달러대였습니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절반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으며 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와는 달리 LG화학의 경우는 사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6개월 전에 35만 5,500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24만 1,000원이고 이미 하락폭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거기서 더 떨어진 이유는 석유화학 업종 전체 위기랑 전기차 캐즘을 동시에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깐데 또 까인 격이 된 겁니다. 다만 2차 전지 소재의 대장주 격이자 LG화학과는 달리 전기차 캐즘 하나만 두드려 맞은 에코프로의 경우를 보시면 2024년 6월 21일에 92,800원에서 현재는 6만 원대로 끝을 모를 하락을 하고 있으며 LG화학이랑 주가 하락폭에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에코프로는 배터리 아저씨의 추천주로 유명하고 실제로 에코프로의 급등과 불법 공매도와의 싸움으로 배터리 아저씨는 크게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저도 역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 퇴치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아저씨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은 F킬라에서도 과거에 위험을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경고한 이후에 연이은 급등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제가 방송에서 사과를 한 적도 있었고요. 금양도 마찬가지로 위험을 경고하였었는데 급등을 하는 바람에 좀 멋쩍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움직임 혹은 차트의 광기가 보였었기 때문에 애초에 기업의 기술력이나 펀드멘탈을 떠나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분석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에코프로는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실적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과연 예전과 같은 2차 전지 소재의 대장으로서 급등하는 그 모양을 재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사업회사도 상장을 한 상태인데 차트는 역시 지주사 에코프로랑 비슷하다. 과연 2차 전지주의 언제쯤 흐름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작전주라는 의견을 댓글로 종종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거가 있다면 이메일 혹은 댓글로 링크를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캐즘 외에 폭락의 배경이 진짜로 작전이라면 작전 내용이 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난 개미지옥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의 애프터 서비스로 포문을 열어봤고요. 개미지옥 시즌2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언급했으면 하는 개미지옥 종목이 있으시면 종목명과 간단하게 내용도 알려주시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